채널A를 며칠 전에 시청하다가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를 목적으로 산에 나무 베어내고 도로를 만들고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뭘 저런 무지한 인간들이 다 있는가? 산림청은 공무원들이고 그래도 똑똑한 인간들을 시험쳐서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저런 황당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난 산의 태양광과 풍력까지는 그래도 봐주려고 했다. 왜냐하면 산이 파괴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기가 급하니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산불 때문에 산에 도로를 내다니? 이것은 무지한 인간들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짓이다. 산림청 직원들 가운데 과학적 지식이 나 정도만 되어도 반대해서 그런 일들이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벌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저건 한두 명의 사람이 산에 갔다 즉흥적으로 한 것이라면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것은 위쪽으로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인데 당신들은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산의 기초 지식은 초등학생 때 배우는 산의 역할, 뜰감을 준다. 옛날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을 거다. 좋은 산나무를 공급해준다. 옛날에는 두 번째로 중요했을 거다. 동물들이 많아서 사냥해서 영양 공급해준다. 이게 옛날에는 세 번째 중요했을 거다. 해충곤충 방지 기능. 숲이 우거진 곳은 밤이 되면 추워서 벌레가 적다. 홍수 방지. 폭우의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역할. 깨끗한 물을 만들어준다. 그냥 먹으면 된다. 차가운 물. 여름의 기온을 떨어뜨린다. 깨끗한 물을 하류로 계속 1년 내내 흘러보내준다. 공기정화 기능이 있다. 산소 공급을 한다. 강풍 방지 기능이 있다. 시원한 기능 보기 좋다. 그런데 산에 도로를 만들면 이런 역할이 완전 무용지물이 된다. 오로지 산불 진화만 좋아진다. 한국과 일본은 산으로 되어 있어서 천연적인 정화 기능 때문에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어디를 가든 물이 흘렀다. 그래서 소하천 도랑 큰강 할 것 없이 깨끗한 물을 넉넉히 쓸 수 있었다. 그게 바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이다. 뒷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뜰감 걱정도 없지. 앞에 물이 흐르니 물 걱정도 없지. 물고기도 마음대로 잡으니 양식 걱정도 없지. 그런데 지금은 뒷산이 있으면 산불 걱정을 해야 된다. 앞에 강이 있으면 배수가 안 돼서 물난리를 날 것 같아서 걱정이다. 포항제철이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첨단과학의 시대에 이게 뭔 일인지. 이것이 바로 산을 제대로 관리 못했기 때문에 그 하류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산과 강은 연결된 것이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물을 저장하려면 낮은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은 거꾸로 위쪽에 물이 저장되어서 자동으로 정화해서 아래로 풍족하게 물을 쓸 수 있도록 1년 내내 물을 공급해준다. 전혀 에너지도 들지 않는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산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비 안 온다고 물이 끊기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도로 때문이다. 비가 안 와서 물이 끊긴 게 아니고 도로 때문에 산이 물을 저장하는 용량이 줄어든 것이다. 1톤의 물탱크와 10톤의 물탱크가 있는데 비가 와서 1톤 저장한 것과 10톤 저장한 것 어느 것의 차이일까? 비가 안 와서 아니고 물의 저장 용량을 줄게 만든 게 바로 도로와 주택들 때문이다. 없는 산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을 파괴하고 도로를 만들고 뭔 짓을 하는 것인지. 중국이나 몽고에 황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이 없기 때문이다. 산에 나무를 심고 물을 공급해서 나무를 키우면 황사가 생길 수가 없잖아. 평지로 되어 있으니 강풍도 막아줄 수 없고 물도 없고 하니 맨 땅에 바람이 부니 바람의 힘을 막을 수가 없다. 흙이 날리니 황사가 생기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인 것이다. 산에 나무를 심으면 평지의 나무 몇백 미터 높이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니 산이 강풍을 막아주고 물 공급을 해주는 이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가?
산불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산에 있는 모든 주택은 철거한다. 입산 통제한다. 산에 나무를 빽빽히 심는다. 이렇게 되면 목재로서의 가치은 소실되지만 목재는 평지에서 길러 써야지 경사진 곳에 나무를 키워서 목재로 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앞에서 설명한 목재로서의 가치보다 진정한 산으로서의 가치 때문이다. 산에 나무를 빽빽히 밀집해서 키우면 왜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무와 불이 엉겨서 산불이 애초에 날 수가 없다. 이런 나무와 불이 빽빽한 곳에서는 밤에 담배꽁초를 버려도 발화가 안 된다. 아주 건조해서 불이 나도 산불 진화 헬기로 바로 진화가 가능하다. 강원도 산불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불이 날 수가 없다. 산을 잘 관리하면 한국의 기후 특성상 산불이 날 수가 없다. 그런데 큰 산불이 나는 이유는 인간들이 도로를 산과 들에 너무너무 많이 내고 집을 산중턱에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산에 도로를 내면 왜 산에 좋은 기능이 다 사라질까? 산에 도로를 내면 발생하는 문제점. 옛날에는 사는 사람이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의 길만 있었다. 왜냐 그때는 기계가 없었으니 오로지 수동뿐이었으니 비탈지고 높은 산에 큰 길을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산에 큰 도로를 만든다는 발상지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산 한 개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낸 게 도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런 비포장 도로를 만들면 한국의 기후 특성상 비가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쏟아지는 물의 힘을 비포장 비탈 산길도로가 산사태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또다시 시멘트도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이다. 포장 안 해서 산사태 났고 그걸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로 포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돈 타령할 것이다. 산에 도로 낼 때부터 산사태가 예정된 인재인 것이다. 산에 도로를 내면 자연적인 수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시멘트 수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수로가 아니면 다 무너지고 쓸려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산에 도로를 내면 시멘트 도로와 시멘트 수로는 물을 땅속으로 보내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폭우 때 물은 흘러도 평시에는 산은 건조하게 된다. 물이 폭우 때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으니 건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건조해져서 산불이 나는 것이다. 산에 도로를 내면 물이 끊긴다. 산의 물의 저장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폭우 때 산에서 물을 저장할 수 없어서 빠른 속도로 하류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하류는 그 물을 감당할 더 큰 강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바로 4대강의 저수용량이 커진 이유이다. 산에 도로를 내면 비가 오지 않으면 산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 도로가 물의 저장 능력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게 되면 산도 물이 끊기게 된다. 산에 아무 때나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도 깨끗한 물을 볼 수가 있었는데 도로를 내면 가능할 수가 없다. 산에 도로를 내면 산에 나무가 말라 죽는다. 산은 높은 곳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산의 흙은 빠르게 건조하게 되고 나무는 더 빨리 말라 죽는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말라 죽는다. 그 결과 산불도 더 자주 생기고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다. 나무와 흙이 말라 있기 때문이다. 도로를 내면 왜 위에 문제점이 생기는 걸까? 도로는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한다. 바람이 불면 빠르게 건조한다. 젖은 발레도 바람이 불면 더 빠르게 마른다. 바람의 빠르기와도 관계가 있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건조하게 된다. 그래서 도로 주변의 나무들은 건조해서 쉽게 불이 붙는다. 도로는 강의 역할 때문이다. 물이 모두 도로로 빠져나와서 산이 물의 저장 능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산은 건조하고 나무는 건조하고 그래서 나무는 살아있는 땔감이 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게 된다. 도로는 물의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에 쏟아진 물의 힘을 역대 곳에 전가하기 때문에 그 힘은 약한 곳부터 무너져서 산사태가 난다. 산에 비포장이건 포장도로이건 만들면 안 된다.